여러분이 처음이에요. 인류 역사상 일을 손에서 놓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15년, 20년 이상을 살았던 인류는 없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집의 범위가 70세, 75세까지 늘어났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가 파이어족. 그분들이 은퇴했으면 방송은 왜 나오고 유튜브는 왜 나옵니까? 그분들은 은퇴한 분이 아니고요. 네, 사실 제가 인생을 세 권의 문제집이다 라고 비유한 세 권의 문제집을 잘 풀어야 된다. 첫 번째 문제집이 성장기, 두 번째 문제집이 활동기, 세 번째 문제집이 노후기죠. 근데 이게 제가 문제집이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이 세 시기로 나눠진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중학교 3학년 사회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 이런 분들이 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사회에 나와서 몰라. 그런 얘기가 있었나? 예. 그냥 시험 보려고 적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장기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득은 없고 소비만 있으니까. 부모님이 다 해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소비만 하고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자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흑자가 본격적으로 20대 후반 정도에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반드시 흑자가 나야 됩니다.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버는데 요즘 사회초년생들 그러잖아. 250만 원 벌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나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나면 안 돼요. 그때 흑자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60세나 65세쯤이 되면은 또 다시 적자가 나요. 왜냐면 소득보다 소비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 권의 문제집 중에 활동기라고 하는 문제집 푸는 시기 말고 첫 번째 문제집과 마지막 세 번째 문제집 때는 적자가 납니다. 그럼 이 적자를 성장기 때 적자는 누가 메워주죠? 부모님이 메워주잖아요. 그러면 노후기 때 적자는 자녀가 메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요즘 자녀들이 안 메워줘요. 그러니까 제가 왜 두 번째 활동기 때 플러스가 나야 되냐? 그 플러스로 본인의 노후기에 세 번째 문제집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 활동기라고 하는 두 번째 문제집의 범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회사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회사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인가 보니까 사장님, 상무님 이런 분들이 50대야. 그러니까 나도 50대쯤 되면은 이제 회사를 나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나이가 30이니까 한 25년이라면 나도 은퇴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 세대 때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지금 90년대생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거의 95세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90년대 태어난 분들은 평균보다 더 안 건강해도 95세를 살 수도 있다. 그럼 조금 운이 나빠갖고 더 건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바로 100세예요. 인류 역사상 일을 손에서 놓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15년, 20년 이상을 살았던 인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나도 그냥 우리 선배들처럼 내가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처럼 그 사장님 나이 정도 되면 은퇴하는구나.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집의 범위가 언제까지 늘어났냐면 70세, 75세까지 늘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70세, 75세까지 늘어났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가 파이어족. 여러분, 파이어족 이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파이어족 어디 나오면 유튜브 나와서 막 경제적으로 성공해가지고 은퇴를 했다는 둥 이런 얘기하고 방송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은퇴했으면 방송은 왜 나오고 유튜브는 왜 나옵니까? 그분들은 은퇴한 분이 아니고요. 자기가 하기 싫었던 일에서 하고 싶었던 일로 전환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착각하는 것은 이 활동기라고 하는 문제집을 빨리 풀어갖고 나 다 풀었다? 나는 노후에 100살까지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정도의 충분한 자산을 모았다. 그러면 은퇴해도 되죠. 활동기의 문제집을 빨리 풀고 옛날에 우리 시험 볼 때 보면 1시간인데 30분 만에 풀고 나가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 둘 중에 하나죠. 엄청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거 큰일 났네. 나 진짜 일하기가 싫은데 이걸 어떻게 70세까지 일하냐. 여러분 지금 일하기가 싫은 이유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생계형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생계형 경제. 어느 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너무 일하고 싶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계형 경제활동을 20년, 25년 하고 나서 여러분이 10년, 15년은 어떻게 해야 돼?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으로 전환을 해야 돼. 그 전환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형 경제활동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 힘들죠. 사회 초년생들은 막 회사 가면 막 막내로서 막 힘든 일 내가 다 하고 그다음에 보수는 되게 작고 너무 힘들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놀고 싶지만 노는 선배님들 보세요. 정말 일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희한하게도 우리가 주말이 너무 좋은 이유는 뭐야? 평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계속 놀아봐. 답답해요. 진짜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가 커피가 너무 맛있는 이유, 마카롱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게 뭐야? 쓴 커피 먹어서 쓴 커피 먹으니까 단 거야. 계속 마카롱만 먹어봐. 맛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생이란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의 선배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선배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아무래도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리는데 인생은 기쁨이 고통에 비례합니다. 고통의 기간이 길수록 기쁨이 커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일 근무하고 2일 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일 쉬고 5일 근무하고 2일 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쉬려고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은퇴하고 나면은 3일 사회활동하고 4일 쉬어야 돼요. 3일 사회활동, 4일 휴식. 이걸 우리가 영어로 세미 리타이어먼트, 우리나라 말로 반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사회활동을 3일을 합니다. 그리고 4일을 쉬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야, 나 지금 주말에 이틀 그냥 빛의 속도로 지나가죠. 나 4일만 쉬면 너무 좋겠다. 근데 은퇴를 딱 반퇴를 하고 세미 리타이어먼트를 하고 3일 사회활동하고 4일 쉬잖아요. 옛날에 일하고 주말 이틀 쉬는 것보다 재미가 없어 4일이. 신기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3권의 문제집은 첫 번째 성장기는 다 푸셨죠? 활동기를 푸는데 활동기는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생계형 경제활동 20년과 자아실현형 경제활동 20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빨리 생계형 경제활동도 뭐 힘들 땐 있지만 여러분 힘들 땐 있지만 또 어쩔 때는 또 약간 성취감과 보람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그 회사 안 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 지나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아실현 경제활동을 빨리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완전 은퇴를 선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세미 리타이어먼트 하고 그 다음에 리얼 리타이어먼트를 해야 된다. 요 단계별로 해야 된다. 요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한 40대, 50대? 이분들이 마처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처 세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그죠?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다. 뭐 이런 말인데 너무나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 MZ들은 그거에 비해서는 부모님도 부양 안 하고 자녀에게도 부양을 안 받는 뭐 그런 세대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지금 40대, 50대들이 약간은 MZ세대보다는 더 어떻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MZ세대들보다 지금 40대 50대는 대한민국의 자산이 많이 성장을 할 때 뭐 집안 자식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뭐 전부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 MZ세대분들은 이제 MZ세대들 중에도 뭐 20, 30%야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아파트도 사고 뭐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부모님 세대들만큼 이 자산을 빠르게 성장하는 자산에 올라타기는 좀 어려운 세대다. 대신에 자녀도 옛날보다 안 낳고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도 사실은 옛날보다는 적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약간 뭐 공평하다는 말을 하긴 어렵지만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40대, 50대 우리 떠먹여주는 TV를 구독하시는 아마 40대, 50대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부모님에 대한 부양을 완전히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 뭐 경제적인 형편이 좋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본인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자녀들도 조금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이걸 중간에 낀 세대라고 하잖아. 그래서 지금 인생 수지 적자가 2016년도 통계청 발표에 하면 우리나라가 41세 때가 가장 인생의 흑자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2016년 기준으로 3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요게 6년 후인 2022년도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1700으로 반토막 났어. 그러니까 41세 때가 가장 인생에서 수지로 봤을 때 흑자가 나는 시기인데 그 흑자 금액이 6년 만에 반토막이 날 정도로 지금 마처 세대인 40대 50대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마처 세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기의 문제집을 더 풀어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수익률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수익률 1% 챙겨봐야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 150만 원을 벌더라도
세컨 라이프의 세컨 잡을 70세, 75세까지 해주면 그게 S&P 500 수익률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150만 원을 아유 내가 옛날에 막 500, 600, 700, 800 벌었는데 내가 무슨 150만 원을 벌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건강과 사회활동을 위해서라도 난 200만 원 안 돼도 그냥 나는 즐겁게 월화수 정도는 나는 일한다. 이게 돼야 돼. 이게 되고 재테크가 돼야지 성공을 하는데 그건 안 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냥 놀아 제끼겠다라고 하면서 수익률 보면서 뭐 주식 투자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우리가 세미 리타이어먼트가 저속 은퇴가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이 마처 세대 같은 경우는 MZ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MZ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소비 성향이 세거든요. 마처 세대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충격일 수 있는데 지금처럼 소비 성향이 강하잖아요. 저축 안 하고 투자 안 하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80 이상까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마처 세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활동기라고 하는 문제집이 70까지는 무조건 풀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냥 첫 단추를 끼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속도보단 방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속도예요, 속도. 속도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왜 방향이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겁니까? 빠른 겁니까? 옛날 속담에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다. 빠른 거 아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땐 진짜 늦은 거죠. 그럼 인생은 왜 속도보단 방향이라고 얘기했느냐? 늦었으니까. 속도가 중요한데 우리는 많이 늦었으니까 이제부터 그걸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속도를 따라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속도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게 맞다. 첫 단추를 잘 끼워. 그게 뭐냐? 재테크를 누구나 잘하고 싶어 하죠. 뭐 재테크라는 말이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 외국에는 뭐 재테크라는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게 유독 집착을 하지 않습니까? 재테크. 그러면 재테크라는 게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가 일 안 하고 움직이지 않았는데 막 돈이 막 불어나는 거야. 그럼 자산이 일정 수준이 되니까 막 그죠? 맨날 기사 보면 어느 연예인이 뭐 어디 투자해서 몇십억의 시세 차이고 막 이런 뉴스들 보면 야 이게 재테크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분들도 1억부터 모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시드머니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시드가 뭐죠? 종자잖아요. 씨앗이잖아요. 일단 뭐 씨앗이 있어야 심지. 심어야 이게 커서 뭐 나무가 될지 아니면 그냥 뭐 자라다 말지 모르겠지만 사과 안에 우리가 사과를 딱 잘라보면 씨앗이 몇 개 들어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씨앗이. 근데 그 씨앗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모르죠. 심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왜 돈 번 지 5년 안에 또는 7년 안에 1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시드 머니도 안 만들어 놓고 이상한 흉내를 내. 뭐 투자를 여러분 이게 스타트 라인에 서지도 않고 100m 달리기 하기 전에는 이게 스타트가 중요하잖아요. 100m 같은 단거리 스타트가 중요하잖아요. 스타트 라인에 딱 서서 정자세를 취하고 더 해야 되는데 스타트 라인에 서지도 않고 내가 이 승부를 어떻게 걸 거냐 이 생각을 하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1억은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을 투자로 만들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 1억을 모은다는 거는 1억이라고 하는 건 비행기가 비행하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비행을 하려면 고도 1만 미터에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고도 1만 미터에 올라가야 그때부터 에너지를 조금만 쓰더라도 1000km로 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고도 1만 미터 올라가는 일이라는 게 어떻게 거기서 빨리 올라가는 게 중요해? 그게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안전하게 거기에 시간 내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남보다 5분 올라갈 걸 뭐 1분 만에 올라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억 원을 제발 모아라. 근데 왜 5년 7년을 얘기했느냐. 아무리 월급이 작은 사람도 5년 안에 모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진짜 적다면 7년 안에 모아야 된다. 이 5년이라고 하는 걸 5년 안에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5만 원씩 모으면서 매년 10%씩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7년 안에 모으려면은 한 90만 원, 95만 원 정도 모으면서 매년 10만 원 증액을 하든지 최소한 이 정도 속도는 돼야 5년이나 7년에 1억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할래요? 100% 실패입니다. 1억을 무조건 먼저 모으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는 뭐 60kg, 70kg 이런 가벼운 바벨을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는 뭐 한 70kg 정도는 그 정자세로 딱 유지해가지고 들어 올릴 수 있게 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근육이 붙었다는 뜻이죠. 내가 처음에는 130만 원 저축해 그랬더니 와 130 너무 힘들어요. 막 뭐 3개월 정도 지날 때까지는 막 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힘들고 이런 게. 그게 똑같은 운동과 똑같은.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소위 말하는 근성이 생긴다 그러죠. 근력이 붙는다고. 이게 저축의 근력이죠. 그래서 1년 정도 내가 130만 원을 처음에 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이제 130만 원 정도는 그래도 뭐 저축을 할 수가 있네. 이게 저축의 근육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월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저축의 근력이 붙을 수 있으니까 10% 정도는 증액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보면 바벨을 들어 올리다 보면 항상 70kg를 들다 그러면은 뭐 PT쌤이 자 이제 70kg로 계속 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조금 증액을 해봅시다. 증량을 해봅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축의 근력과 운동에서의 근력은 비슷한 거고 무한대로 증량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수준까지는 증액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이제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힘이 붙잖아요. 그만큼. 내가 월급이 내년에 올라가고 내후년에 올라가는 만큼을 증액 저축을 해주신 것이 여러분들의 저축의 근력을 키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1억 모으고 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축에 근력이 붙어서 이제는 뭐 130, 140, 150 하는 거는 일도 아니네. 그냥 가볍게 저축한다 라고 하는 근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본소득이 생기는데 뭐 예를 들면 1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은 이거를 뭐 슈드 ETF에 배당 주에 넣어서 배당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렇게 예금 이자율이 높은 데 넣어가지고 1년에 뭐 300만 원 이상 또 이자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자본 소득이 발생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억이 모아지고 나면은 머리가 굉장히 재밌어져요. 왜 재밌어져요? 그전에는 내가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도 없을 때는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는데 1억 정도 모으고 나면은 맨날 상상을 하는 거야. 1억 갖고 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재밌는 게 결혼을 할까? 또는 청약을 할까? 또는 투자를 할까? 또는 창업을 할까?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1억이라는 돈이 뭐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닌데 뭐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 1000만 원도 없을 때보다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머리가 굉장히 재밌어진다. 여러분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끔 그 땅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왜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땅에 가갖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땅에 가서 구경하다 와. 그러면 상상을 하는 거죠. 야 이번 주말에 내 땅에 한번 갔다 오자. 땅에 가가지고 땅을 한번 보면서 여기에 건물을 올릴까 농장을 지을까 뭐 이런 상상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1억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최초의 시드머니가 만들어졌을 때 이 씨앗을 언제 어디다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키울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밌는 상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생의 변화는 가능성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인생이 재밌어요? 아니면 고달퍼요? 뭐 우울해요? 아니면 어때요? 요즘 그냥 이상하게 좌절감이 생기고 우울하다. 가능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 이번 달보다 다음 달, 내후년 되면 내가 뭔가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희망이 보이면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살거든요. 희망이 있으면 살거든요. 네. 왜 희망이 있냐? 뭐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녁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 좀만 참으면 이런 거잖아. 근데 그거 안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봐. 너 언제 전역할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사람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이 왜 고달프고 왜 우울감이 생기고 왜 좌절감이 생기느냐. 이 상태로 가면 5년 10년 후에 하나도 안 달라지겠네. 이래서 좌절감이 생기는 거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내가 월급이 적어서 뭐 1억을 금방 못 모으겠지만 그래도 3년 3개월 후에는 1억이 나온다. 그러면 늘 지금 라면을 먹어도 그래도 내가 33살 됐을 때 37살 됐을 때 그래도 그 돈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오늘의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거죠. 인간은 가능성이 있으면 오늘 기쁠 수 있습니다. 떠먹여주는 TV 구독자 여러분,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사실 뭐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은 좀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신간 책을 냈습니다.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 자, 이 책은 무조건 지금 최근에 있었던 아파트 가격을 추격 매수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언젠가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불장일 때는 관심을 가졌다가 또 약간 뭐 주춤한다 그러면 관심을 안 가졌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언젠가는 꼭 사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책이니까요.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떠먹여주는 TV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많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위기 때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텐데, 중요한 거는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들었던 거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 한두 가지를 꼭 메모를 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실천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두 가지라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